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이혼을 고민하는 한국 자여, 과연 누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는 뭐냐면, 사람들의 삶의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평균 올려치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다들 뭐 진짜 뭐 월급 한 1,000만 원씩 받는 줄 알고 다들 외제차 끌고 다들 해외여행 다니고 그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지? 다 이런 것들이 기본값이 돼 있는데 이게 결혼을 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 친구 황과장 맘카페를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 황과장은. 그래서 아무래도 상황이 보통 변하게 되잖아. 변하게 되면 그때그때 사람들이 맞게 만나게 되는데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적당한 캐파끼리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또 서열이 또 존재하고 그런 건데 황 과장은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서열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지. 그래서 이게 서열이 높으면 그럼 무리의 우두머리들은 뭘 해야 되냐. 항상 뭔가를 좀 베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쭈루룩 모이면 그게 맘카페 회원 1, 2, 3, 4 이렇게 쭈루룩 모여있대. 모여있으면 와가지고 마치 그 호랑이의 생일 파티처럼 받는 건 아니고 황 과장이 요리를 잘하거든. 이렇게 막 준다. 막 요리해서 막 주면 막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래. 그게 뭐냐면 야! 너는 왜 저렇게 형부처럼 요리를 못해? 왜 저렇게 형부처럼 요리를 못해?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신기한 건 맘카페에 나오게 되면 부부분 동반으로 몰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편한테 대놓고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는 왜 요리를 못하냐.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익숙한 게 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 어떤 애는 이제 요리를 잘해, 그지? 요리를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남편이 야스를 잘해, 그지? 어떤 애는 또 돈을 잘 벌어. 그러면 돈 잘 버는 남편의 와이프는 그 사람한테 넌 왜 요리도 못하고 야스도 못하는데 이러고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는 야 넌 돈도 못 벌고 야스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야스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넌 왜 요리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이게 끝이 없거든. 그런 것들이 요새 좀 이제 이혼 같은 트렌드랑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2025년 4월 24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혼 사유인데도 그거야. 결혼 10년 차에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10년을 살았어. 그리고 배우자는 다정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정서도 안정적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여자 문제도 없고 유흥도 없대.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그냥 요리하는 게 힘들고 장 보고 치우고 고생한 거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밥 한 번도 못하게 하고 집안일도 청소 이런 것도 청소 와준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긴대. 그냥 말 그대로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게 살던 도중에 갑자기 제가 겨우 30대 중반에 심각한 난임 판정을 받게 됐고 며칠을 지옥처럼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밤새 찾아보고 밤새 엉엉 울고 그래서 워낙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난임 얘기 꺼낼 때면 제 옆에서 뭐 이게 내 탓하긴커녕 위로해주던 남편인데 오늘 이게 자다 깼는데 문득 이제 여기서 이제 이혼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대. 다 좋대. 안정적인 생활, 안정적인 배우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그게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라는 자리에 대한 애착이지 그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애정은 아니라는 느낌일까요? 모두 개떡 같은 소리야. 모두 개떡 같은 소리야.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에 대한 애착이지 나에 대한 애착이 아니란 게 그게 무슨 야 네 가족이고 네 남편 와이프잖아. 이씨.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한 게 사실은 각방 쓰겠대 자연스럽게. 아예 부부관계가 엄지도 3, 4년이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피곤하다고 하고 이번 난임을 기점으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난임병원으로 가는데 이제는 같이 가줄까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속상하고 그냥 이럴 때는 각방이 아니라 침실에서 나랑 같이 자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또 이제 일 때문에 바빠갖고 이제 병원에 좀 혼자 가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또 이게 서운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왜일까요? 이 새벽에 혼자 자다 깨서는 배우자 없는 침대의 빈자리를 보면서 일순간 모든 걸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동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 저도 모르게 쌓여온 무언가일까요? 회사 명의는 남편이니 저도 청춘 다 바치고 잠못 가면서 일했지만 이혼하면 저는 비는 털터리가 되겠죠. 지금 같은 생활 수진 유지도 못할 거고요.
혼자 산다는 걸 생각 안 해봤지만 30 중반에 돌싱이 된다면 다시 좋은 누군가를 만나기를 어려울 거고요. 아이는 쪽 갖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유난일까요? 막 이러면서 이혼이 될까요? 겨우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봐도 너희 남편같이 와이프 아끼고 가정적이고 여자 문제도 없는 남자는 드무는데 근데 저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이러면서 아의 발시련 진짜 씨 짜증나네 진짜. 근데 여기 보는 네이트판 반응이 더 심해. 네이트판 반응은 뭔지 알아? 네이트판 반응은 그거였어. 몇몇 부부관계 없는 게 몇 년 부부관계 없는 게 징조다. 남편 100%딴 여자가 있습니다. 이러고 3, 4년 관계가 없다는 건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고 남편은 난임이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요? 난임은 병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난임이 병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난 정말 알 수가 없다. 각방도 처음에 서로 합의해서 좋다고 한 걸 건데 불평불만 없다가 왜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졌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남자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라는 개 병신 같은 댓글부터 하여튼 별 희한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걸 보는 DC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거야. 야, 10년을 남자가 헌신했는데 뭐 좀 서운하게 했다고 바로 이혼각 보내. 야, 남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라. 바로 개씹놈이지. 이러고. 10년 전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저러냐고, 30대 중반의 겨우. 30대 중반에 난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30대 중반의 겨울에는 뭔 헛소리야. 우리가 밑에 이걸 모두 관통하는 한마디. 병신리암들. 이거. 요리고 뭐고 남편에 다 맡기고 10년을 편하게 살았고 뭔 헛소리냐. 야 그리고 10년 치였으니까 만기 조금 산다는 소리를 달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부터 아무리 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희생하고 살아도 결국에는 행여 엔딩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야 저거 일단은 여자 왁구랑 몸뚱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혼하고 아예 관리하면서 뚱땡이 됐으면 자지가 서지 않을 게 뻔한데 이거지. 뱃살 튀어나온 연린이 저러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DC는 항상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남자 탓도 해. 일방적으로 여자 탓이 아니라 야 저거는 저런 여자랑 10년 사나 한 남이 잘못한 거다. 10년은 과학이다. 10년 지나니까 남편 회사가 자기 회사 같은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 회사 같이 키운 것도 과장이다. 아마존 사장 전체도 아마존 회사 웹페이지 디자인 좀 도와준 걸로 회사 같이 설립됐다고 한다라는 얘기부터 결혼은 지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인드를 가진 자애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는 넘쳐나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뭐 하나가 불만이면 그거를 못 참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저걸 보더라도 저 여자 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저거 하나로 저렇게 한다면 10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참았을까? 난 그게 보이더라고. 저거 하나로 저게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저거 하나로 일어나서 공허하고 이혼 생각하는 저 여자를 보게 되는 순간에 저 남편은 10년 동안 얼마나 좀 고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반이 형은 왜 결혼 못해요? 그러면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좋은 여자 있으면 한다고 나 항상 열려있으면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해? 좋은 여자가 형을 왜 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거의 모든 해답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여러분 안에서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네. 95% 이상일걸. 근데 다른 데서 항상 찾는단 말이야. 저 여자 같은 경우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남편은 10년 동안 열심히 진짜 죽 빠지게 일했고 여자 문제도 없고 유흥도 안 가고 회사 사장이라는데 맞잖아. 근데 저거 잠깐 이제 했다고 남편한테 애정이 식은 것 같아요. 애정이 식었으면 저렇게 하겠냐고. 저게 맞잖아. 그러면 조금 남편을 좀 다독여 줘봐. 힘들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얘기해주고 자면 자기야 내가 잠딸이라도 한번 해줄까. 그러면 관계가 진작에 좋아졌지. 저게 그러니까 같은 진짜 뭐 어떻게 지가 할 생각이 없고 전부 다 씨부를 진짜 씨발 이번에 진짜 존나 화가 난다. 진짜 저거 보면 진짜. 결국엔 전부 다 이제 남 탓, 외부 탓, 남자 탓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만족이란 걸 정말로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갖고 저렇게 결국엔 그래. 돈 못 벌면 300충 소리 듣고 그지? 돈 조금 벌면 400충이 의시된다 소리 듣고 돈 많이 벌고 사업가가 돼도 나중에 저런 이유로 넌 날 외롭게 했어 이렇게 될 거면 과연 이 땅의 결혼 과연 어떤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랜만에 오늘 찐텐으로 화났다 진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